여성 후배들의 인생을 망친 악마 같은 더럽고 사악한 성격 남자 연예인 TOP3. 침묵을 깨뜨린 피해자들, 그리고 드러난 연예계의 어두운 진실.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 연인과 폭행, 성폭력 시비에 휘말렸던 카라 출신 구하라가 끝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충격을 안겼다. 앞서 승리, 정준영 사태에서도 그랬듯 무분별한 2차 가해와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지난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구하라의 매니저 A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 구하라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발견했다. 구하라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다. 폭행과 관련한 법적 공방에 외모 지적 등 숱한 악플과 우울증으로 그가 힘든 시간을 보냈음을 모두가 짐작했기 때문이다. 단지 피해자일 뿐인데 끊임없는 악성 댓글이 화불렀나. 구하라는 지난해 8월부터 전 연인 최모 씨와 법적 분쟁 중이다. 구하라는 최 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불법 촬영 영상 유포 협박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초점이 바뀌었다. 최 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돼 그는 불구속 기소됐고 구하라는 기소유예 처분에 그쳤다. 구하라가 이 사건의 피해자임이 어느 정도 증명된 셈이다. 그럼에도 구하라를 향한 비난 여론은 잦아들지 않았다. 사건 초기 먼저 고발당했던 탓에 여자가 남자를 폭행했다는 것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상당수였다. 더욱이 최 씨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불법 촬영 영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2차 가해에도 시달렸다. 최근에는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오해에 휩싸이자 구하라는 직접 불편함이 있어 안검하수 수술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저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다. 어떤 모습이든 한 번이라도 곱게 예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고 호소했다. 오는 30일 최 씨와 폭행 사건 2차 공판을 앞두고 구하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이미 여러 차례 SNS에 짧은 글을 올리며 힘든 속내를 털어놨던 그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엉망진창으로 망가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 등의 문구는 그가 지속적인 악플과 2차 가해에 지쳐있음을 보여준다. 극단적인 선택 이후 구하라는 현재 국내 소속사가 없는 상태에서 28일 일본 산케이 스포츠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여러분께 걱정을 끼치고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건강 상태는 회복 중이다. 여러 가지 일이 겹쳐 마음이 괴로웠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마음을 다잡았다. 승리 정준영 사태 때도 엉뚱한 곳으로 튄 2차 가해, 해결책 없나? 2차 가해와 악플로 인한 피해 사례는 구하라뿐만이 아니다.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연예인들, 특히 여성들이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 앞서 연예계를 강타한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승리, 정준영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영상 등 성범죄 연루 정황이 나왔을 때도 불법 영상에 촬영된 피해자를 향해 가장 먼저 불똥이 튀었다. 이후 해당 사건의 이름이 언급된 걸그룹 멤버, 여자 배우들은 연이어 루머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 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퍼져나가는 건 삽시간이다. 여자 연예인들에게 유난히 가혹하다. 승리, 정준영 사건의 가해자보다 애꿎은 피해자들이 너무 큰 고통을 받았다면서 안타까워했다. 실제 범죄를 저지른 이들보다도 그 사이 언급된 죄 없는 이들이 고스란히 2차 피해를 당한 셈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악플과 루머는 법적으로 고소한다고 해도 이미 퍼진 소문을 막을 수 없고 피해와 상처를 되돌릴 수 없다. 무분별한 악플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심각한 범죄임을 많은 이들이 자각하고 지양해야 한다고 답답한 마음을 털어놨다. 구하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에야 SNS와 온라인상에서는 그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국내에선 Where with 유하라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고 디지털 성폭력 근절단체, DSO,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시민단체들이 동참했다. 사건 후 구하라가 심경을 밝히자 일본 네티즌들도 사과하지 않아도 될 텐데, 주위 사람에게 더 위지해도 좋을 텐데,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느긋하게 지내 의식이 돌아와 안심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숨이 막혀서 자포자기 했겠지. 또 TV에서 볼 수 있는 나를 기대하고 있겠다. 며 그를 응원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든 후에는 늙는다는 걸 이미 숱한 사례를 통해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또 다시 반복되고 있고 비극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연예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악플과 성범죄 2차 가해를 막을 적극적인 대책을 많은 이들이 요구하는 이유다. 2. 이효리 김태희 이어 한예진까지 연예인 사생활 침해 피해 계속. 모델 한예진이 홍천별장 무단 침입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많은 연예인들 역시 사생활 침해 피해를 호소했던 사례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예진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에 자신의 홍천별장을 배경으로 한 영상과 사진을 게시하면서 찾아오지 마세요. 집주인한테 양보하세요. 라는 글을 남겼다. 사진 속에는 한예진의 별장에 무단 침입한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한예진은 부탁드려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여기 CC, 폐쇄회로, TV로 번호판까지 다 녹화돼요. 부탁드립니다. 무서워요. 라는 글을 남기면서 피해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 1월 한예진은 유튜브 채널 짠한영 신동엽에서도 유사한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당시 한예진은 중년 부부가 자신의 별장을 찾아와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은 일화를 밝히며 유튜브와 TV를 보고 찾아왔다고 하더라, 라며. 너무 죄송한데 여기는 개인 사유지라서 들어오시면 안 된다라고 정중하게 나가달라 부탁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예진은 안전을 위해서 경계가 될 만한 담벼락을 설치할 방안도 알아보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앞서 이효리 이상순 부부도 피해를 겪었다. 지난 2017년 JTBC 예능 프로그램 효린의 민박에 출연했던 이들 부부는 제주도 자택에서 손님들을 맞는 콘셉트로 방송에 출연했다가 프로그램의 높은 인기와 함께 자택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생활이 침해됐다. 이에 JTBC가 2018년 이 집을 14억 3천만 원에 매입하며 효린의 민박 시즌 1 방송 이후 이효리, 이상순 부부의 자택 위치가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 및 보안 이슈가 발생해 실거주지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며 실제로 부부의 집을 찾아 문을 두드리고 심지어 무단 침입하는 이들도 있었으며 이런 식의 사생활 침해 이슈가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에서 이어졌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사생활 이슈로 해당 부지를 매입했던 JTBC는 이후 해당 부지를 매각했다. 가수 B, 김태희 부부도 지난 2020년 자택을 찾아오는 이들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당시 B의 소속사 측은 최근 당사 소속 아티스트 B, 정지훈, 위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아티스트의 집을 찾아가는 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 라고 했다. 이어 팬을 가장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아티스트 본인은 물론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 역시 큰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서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자 가장 편안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조차 불안감을 느끼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방송 등에서 노출된 연예인들의 사생활 침해 호소가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은 과도한 연예인의 사생활 침해는 지양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불륜 153cm 아리아나 그란데, 180cm 니콜 키드먼의 키 96 오른쪽 화살표 외모 변형까지. 5. 리우드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가 확 달라진 얼굴로 놀라움을 자아낸 것에 이어 배우 니콜 키드먼 앞에서 굴욕까지 당했다. 4일 현지 시간 페이지 6 보도에 따르면 아리아나 그란데는 지난 3일 미국 캘리포니아 팜스트링스 영화제에서 라이징 스타상을 수상하면서 주비덤, 필러와 보톡스라며 이게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를 거다 며 열정적으로 말했다. 아리아나 그란데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공연을 해왔기 때문에 31살이 돼서 다시 떠오르는 스타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 친구인 보톡스와 주베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었다 며 이제쯤은 약간 시든 별이나 처진 별이라는 말을 듣게 될 줄 알았는데
고맙다, 고 재치 있게 덧붙였다. 2023년 그는 어렸을 때 정기적으로 보톡스와 입술 필러를 맞았다고 했지만 2018년에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너무 많았다. 그냥 숨고 싶었다. 고 설명했다. 그란데는 2024년 9월 영화 위키드에서 함께 연기한 배우 신시아 에리보가 진행한 거짓말 탐기지 검사에서 자신이 받았거나 받지 않은 미용 시술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중 그는 코 성형, 턱 임플란트,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다는 걸 부인했다. 그는 또한 페이스리프트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향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브라질식 엉덩이 리프트 수술을 받았다는 걸 부인했다. 그란데는 그건 나한테 안 맞는다. 그게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했다. 검사 중 그란데가 다시 한번 다양한 부위의 필러와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수년 전에 그러한 시술을 중단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날 그란데는 영화 위키드에서 봤던 모습보다 더 깡마른 모습으로 눈길을 끈 것에 이어 니콜 키드먼 앞에서 키 굴욕을 당해야 했다. 아리아나 그란데는 153cm 의 아담한 체구가 매력적인 스타인데 180cm의 큰 키를 자랑하는 니콜 키드먼과 시상식 후 진행된 포토콜에서 나란히 서서 사진을 촬영했다. 그란데는 하이힐을 신었는데도 니콜 키드먼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었다. 니콜 키드먼의 허리를 잡고 한껏 고개를 들어 니콜 키드먼을 바라봐야 했다. 한편 아리아나 그란데는 2021년 5월 달튼 고메즈와 결혼했다가 최근 2년 만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이들의 이혼 사유는 화해할 수 없는 차이로 알려졌다. 이후 아리아나 그란데가 뮤지컬 영화 위키드를 촬영하면 만난 달튼 고메즈와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륜설이 제기되기도 했다.